안녕하세요. 리더십 자키 유승영입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어제 오늘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기본 골격을 마련을 했죠. 결론이 났는데,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승용의 시사 리더십.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전에 1차 지원금처럼 전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 이슈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선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받은, 그 다음에 소외계층, 조금 더 소위 힘든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은 주로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 그 다음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금 더 특별하게 좀 보는 부분들은 초등학생들한테도 모두 20만 원씩 초등학생 등 부모들에게도 한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있죠. 노래방이나 PC방이나 뷔페나 등 이런 고위험 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문을 닫았죠. 영업을 할 수 없는 곳들. 그 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이런 데들 다 200만 원 지급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진짜 식당 갈 때 되게 밥 먹기 좀 불편하죠. 다 이름 써야 되고, 정보 다 제출해야 되고, 핸드폰 번호 적어야 되고, 카페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도 없고, 다 테이크아웃 해야 되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도 한 150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위주로 2차 재난지원금 책정이 돼 있고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통신비 2만 원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요즘 코로나19로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정성을 표하겠다는 차원에서 요즘 언택트 시대에 통신비 많이 나가니까 통신비를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거를 대통령께 제안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승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별 지원에 대한 어떤 그 논란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무색시키기 위한 방안일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2만 원 중학생 지원하면은 초등학생 20만 지원하고 중학생에서 전 국민 2만 지원하면 결국은 금액을 따라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2만 원이라는 그 액수가 그것도 통신비로, 이게 발표 이후에 대부분의 주변이나 그 국민들 반응은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각 2만 원씩이지만 전체 예산을 하면은 0.9조 원이니까 거의 9,300억 원 정도 돼요. 9,300억 원이면은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조금 실효성 없는 부분에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국민들의 어떤 그 가려움들 좀 긁어주고,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작은 어떤 그런 위로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작죠. 이만 너무 작은 거고, 결국 그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또 한 축에서 이재명 지사가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전 국민 어떤 그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을 요즘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1차 때처럼 1차 때 나름의 어떤 그 객관적 어떤 그 효과를 봤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또 국민들한테는 설득력도 있고 대선 주자로서도 또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낙연 대표 쪽에서 약간은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 어떤 장악이랄까요? 약간은 견제성일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차원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9,3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예산이 조금 실효성 없는 데 쓰여질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완벽하게 이게 실행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정책이죠. 어쨌든 사각지대 부분은 조금 더 사력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각지대는 중소기업,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한 380만 개 전후 될 텐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하루에 진짜 몇 개가 폐업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 통계가 좀 나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부분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피해 대상한테만 너무 이렇게 예산 지원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접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육업체 있어요. 저희도 교육을 많이 하지만 지금 지난 상반기부터 집단 교육, 집체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육이
다 취소되고 이제 딜레이되고 있죠. 그러면 오리지널 교육업체들은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보는 거죠. 직접적인 타격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직접 같은 간접 타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쨌든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이 재난지원금 부분에서 정부의 어떤 그 지원 정책에서 많이 그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유승용의 시사 리더십. 저희가 뭐 시사 리더십 방송이다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 딱 이슈가 되는 두 분이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인데요. 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온화하고 자상한 성향의 좀 신중한 리더십을 펼칩니다. 물론 그 속에서 때로는 이제 단호함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약간 서번트 리더십을 펼친 리더십 스타일로 볼 수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 많이 비치고 있지만은 액티브하고 뭔가 강한 실행력, 속전속결 이런 식의 어떤 그 카리스마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국난 시대에 사실 난세죠. 이 난세에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이 필요한지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난세에는 어떤 리더십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리더 그룹에 있는 리더들도 좀 생각을 심각하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변화되고 변혁적인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추구했던 성향,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다른 액션으로 리더십을 펼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승용의 시사 리더십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하도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